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거. 이 딱 네 가지. 장손 사람들에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대단한 거 먹은 게 아니라 안 드시더라고요.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안 빠지고 체내에 쌓인다는 거죠. 계속.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교수님께서 뽑으신 최악의 음식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저는 이제 많은 분들 제가 이제 방송하다 보면 아우 강 교수는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는데요. 저는 한 번도 어떤 특정 음식을 지칭해서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하나만 피하면 된다 이거보다 기본적으로 뭐가 위험한지를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거 하나만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거 이 딱 네 가지 이거를 저도 좋아하지만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딱 그거 딱 네 가지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거를 최대한 섭취 양을 줄이자. 얼마 이것도 사실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맛있지만 별미로 가끔씩 먹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장수촌 사람들 있잖아요. 전 세계 장수촌들 있잖아요. 장수촌 사람들에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난 그분들 뭔가 대단한 걸 먹는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한 걸 거기서만 나는 뭔가 기가 막힌 걸 먹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자세히 보면 그들 영상이라고 딱 보잖아요. 나쁜 게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나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먹은 게 아니라 나쁜 걸 안 드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뭐 의식적으로 나쁜 걸 피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식습관 자체가 보면 되게 정갈해요. 음식들이 아까 말한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비율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제가 봤던 자료 영상에서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그냥 나물 그냥 적당히 무쳐 드시고 그냥 국 끓이는 정도 그냥 끓이는 거 그냥 끓이는 정도 끓여봤자 100도에 크게 안 넘어가거든요. 그냥 그 정도 온도에서만 열을 가하고 아니면 데치거나 그냥 그렇게 드시더라 이거죠. 고기도 드세요. 심지어 고기도 드시는데 굽는 고기를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적당히 삶아서 적당히 양념해서 먹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정갈한 음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말 이래서 오래 사시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가끔 이런 얘기 하죠. 아우 건강은 다 유전이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키나 장수촌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 잘못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게 일단 오키나 장수촌 지금 명성 날리던 시기에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특별한 유전자가 있어서 오래 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끼리만 모여 산 건 아닐 거야. 특별한 유전자들 사람들끼리만 모여 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았죠. 100세 이상들이 흔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희한하게 그분들의 자손들 그 명성 나이던 시기에 그 자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오키나 장수촌 명성을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그 후손들은요 지금 막 각종 성인병을 달고 살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낮아졌어. 심지어 그 세대는 말이 안 돼요. 부모가 막 유전 때문이면 부모가 오래 살았으면 자녀도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아니더라 이거죠. 성인병 달고 살고 오히려 수명도 짧아지더라. 왜 그러냐면 그 후손들은 식습관이 완전 변했더라고요. 신기했던 게 그분들 자손들 봤는데 거기가 유명해지면서 각종 뭐 패스트푸드점이나 뭐 이런 것도 많아졌고 식습관이 완전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덩치들도 일단 달라졌고 기본적으로 성인병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유전도 중요하겠지만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래서 결론은 좋은 걸 뭔가 찾지 마시고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그냥 나쁜 것만 좀 줄이시면 나머지는 다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구운 거 튀김 뭐 엄청 고온에서 굽고 막 탈 때까지 굽고 그리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이런 말들이 되게 막 불쾌하시고 불편하다 생활하기 불편하다 어떻게 이걸 다 따지고 뭐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냥 평소 식습관은 소식하시게 되면 아무리 안 좋은 거 드셔도 그것도 적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모든 위험성은 노출량과 노출 횟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식을 생활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과부라 화합물은 왜 몸에 쌓이는 독이라고 불리나요? 사실은 지금 과부라한 물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가 어딘 것 같으세요? 이런 안전에 대해서. 바로 유럽입니다. 상대적 관대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으세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오히려 되게 관대해요. 뭐든지 약간 규제가 좀 관대해요. 왜냐면 자유주의 끝판왕인 나라다 보니까 다만 문제 생기면 다 책임져. 이게 원칙입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그 관대한 미국조차도 최근에 저 과부라물 규제를 굉장히 강화했어요. 얼마나 강화했냐면 적어도 먹는 물에서만큼은 과부라물이 안 나오게 하겠다. 그동안 나왔다는 얘기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이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막 연구 결과가 쌓이고 있는데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안 빠지는 거죠. 안 빠지고 체내에 쌓인다는 거죠. 계속. 심지어 과부라물 종류가 등록된 것만 몇 개일 것 같으세요? 등록된 종류만 4,000종이 넘습니다. 4,000종. 종류가 4,000개가 넘어요. 등록된 것만입니다. 등록된 것만. 그러니까 그거 등록된 거 써도
불법이 아니에요, 산업 현장에서는. 근데 거꾸로,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회사에서 많이 쓰냐, 산업 현장에서. 뭐 각종 전자제품 내부에서 쓰이고요, 뭐 옷에도 쓰이고, 왜 이렇게 많이 쓰냐면 되게 안정해요. 안정하면서 방수 능력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코팅제로 쓰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수 잘 되는 옷들 있죠. 옷들이라든지 뭐 카페트, 뭐 소파, 전자제품 내부도 막 수분에 강해되잖아요. 잘 안 젖게 하고 막 이런 코팅제로서도 많이 쓰이게 되고.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달 폐수를 통해서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과불암물 중에서 어떤 거는요, PFOS라는 게 있습니다. PFOS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몇 년일 것 같으십니까? 대략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찍어보세요. 5년입니다. 약 5년 걸려야 절반 줄어들어요. 또 5년 지나야 절반 줄어들어요. 또 5년 지나야 절반 줄어들어요. 그 사이에 우린 또 계속 들어와요, 몸에. 맞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명확히 드러나니까 그 관대한 미국조차도 지금 엄격하게 규제를 하려고 규정을 다 바꿨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분해가 잘 되고 배설 잘 되면 아무도 신경 안 쓰겠죠. 근데 이게 잘 달라붙어요. 여기저기 잘 달라붙어서 계속 쌓이더라. 이게 너무 명확히 밝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아직 이게 이슈화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세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PFAS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음식이 수산물이라고 하는데 왜 하필 생선인가요? 사실 이건 제 추정이 아니고요. 정부 공식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우리가 저런 과불암물에 노출되는 원인 1위가 무엇이냐? 바로 식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먹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음식 종류 크게 4종류가 있거든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이 4종류가 있는데 압도적 1위가, 그러니까 오염도가 높은 게 바로 수산물이라는 거죠. 정부 공식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폐수를 버리는데, 폐수는 버리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폐수는 당연히 희석해서 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게다가 우리 생활하수, 우리 피디님도 아마 집에 아웃도어 의류 있으시죠? 거기에 당연히 과불암물 쓰입니다. 그 세탁할 때만 조금씩 빠져나와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죠?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바닷속에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바다라는 게 뭐냐면, 시간 지나면 증발하잖아요. 물이라는 건 H2O만 날아가요. 과불암물은 안 날아갑니다. 그럼 계속 오염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럼 거기에 서식하는 수산물이 오염이 안 되면 더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상위 포식자로 갈수록 과불암물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 다음 더 충격적인 거는, 이게 과연 바다라고 하는 게 순환되니까 다 똑같을 것 같지만 지역에 따라 수산물의 오염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당연히 완전 시간이 지나면 일정의 농도가 균일해지겠지만, 오염원이 육지잖아요. 육지에 가까이서 채취한 수확한 그 수산물의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어디죠?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죠. 유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가 아닙니다. 제조업이 별로 발달 안 했어요. 거의 다 수입하자, 이것저것 공산품들을. 실제 유럽에서 근처에서 수확한 수산물과 우리나라에서 수확한 농수산물을 비교해 봤더니 농도 차이가 너무 심했습니다. 검출도 다르고 농도도 다르고, 확실히 더 검출이 높아요. 우리나라 수산물은 한 80%에서 그냥 다 검출됩니다. 과분을 검출되는데, 그때 어떤 특정 과분하면 유럽 같은 거 뭐 20%밖에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이에요. 오염도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확실히 지역에 따라 차이도 심한 것도 현실이라는 거 꼭 참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생선을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데 PFAS 노출을 줄이면서 먹는 방법이 있나요? 참고로 저 생선을 먹습니다. 참고로 저도 수산물 좋아하고요, 참고로. 근데 좋아한다고 많이 먹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경우는 좋아하지만 가끔씩 먹는 별미를 먹는 편입니다, 참고로. 근데 먹긴 먹고요. 먹는다면 저는 주로 끓입니다. 끓이게 되면, 뭐 탕 있잖아요. 뭐 동태탕이나 뭐 탕들 있잖아요. 끓이게 되면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그 잔류하게도 뭐 중금속뿐만 아니라 과부하물들이 조금씩 물 쪽으로 넘어와요. 다는 안 넘어옵니다. 근데 일부 확실히 그 저감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실제 넘어오고요. 그래서 끓인 상태에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신 식습관. 제가 뭐 수산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 좋은 성분도 많거든요. 실제 그런 연구도 있어요. 너무 과하게 먹지 않는다면 실제로 뭐 중속 측면에서 봤을 때 수산물을 소량 먹어주는 게 좋다라고, 그런 연구가 실제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좋은 불포화지방산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만 안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음식을 PS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먹으면 왜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참고로 이거는 정부에서조차도 우리가 뭐 전자레인지 이용 플라스틱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것만 전자레인지 가능하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소재 보면 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PPP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PS라고 적혀 있는 거는 절대로 정부 식약처에서도 전자레인지 이용이라고 지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이 PS 같은 그 플라스틱은 PS는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잔류하고 있는 스타이렌 성분들이 있어요. 반응 안 하고 있는 것들인데 뜨거운 물 담게 되면 이 스타이렌 성분이 좀 용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필요가 없는 그런 스타일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당이 몸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뜨거운 거 닿는 과정에서 우리가 긋게 되면 또 PS 미세 플라스틱이 또 과량 검출되게 되는데 특히 PS 관련된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정말 많이 됐어요. 가장 많이 됐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됐는데 이 PS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될수록 이런저런 암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떤 파킨슨병과도 관련돼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드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항상 이런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다양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너무 공포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그냥 담배 연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담배 연기가 안 좋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니까 최대한 안 맡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히 안 맡고 살 수는 없죠. 길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맞게 되잖아요. 하지만 위험한 걸 알면 최대한 안 맡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말씀들에 대해서 정보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런 게 위험한 거야? 그러면 최대한 노출을 줄여야 되겠군.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제가 홍보 하나 하자면요. 제가 여기 그 회사인 트래픽 몬스터 회사와 여기서 만든 출판사와 어떤 책 계약을 맺고 책을 하나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출간될 것 같은데요. 책 제목이 당신의 몸이 위험합니다. 이런 책인데요. 그동안 제가 여러 유튜버 채널이나 제 개인 채널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읽기 편하시게 또 글로 보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로 정리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책이고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마 전국의 도서관에 3,000개 정도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전국 도서관에도 납품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도서관에서 편하게 빌려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또 궁금한 내용들 보고 있으시면 이런 유튜브 채널 댓글 남겨주시면 나중에 저희 PD님이나 이런 작가님이 그 내용 질문들을 보시고 또 다음 주제로 아마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